오늘 장은 지수별로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대형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주가 움직임 보인 것은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로서 5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오늘만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영향 바로 이 버즈. 머스크가 오픈 AI 지분을 인수하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이걸로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X로 말다툼도 했는데요. 올트먼이 사양하겠다. 대신 내가 트위터 살게 이렇게 올리니까 머스크가 사기꾼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잘 아시겠지만 둘은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번 일로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게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는 이 버즈가 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게 지난 22년 4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처음 뜻을 밝혔을 때였습니다. 4월에 처음 소식이 나오고 10월에 딜이 마무리됐는데 그때 테슬라가 6개월간 주가가 3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착시 현상도 있는 게 당시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테슬라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S&P 500 차트를 보시면 거의 테슬라 주가와 마찬가지 방향으로 증시 레벨 자체가 내려앉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트위터 인수를 하면은 그런 우려가 있죠, 시장에서. 머스크가 혹시 뭐 개인 지분을 팔아서 테슬라 주가 하락에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으나 여튼 이 당시 트위터 인수 버즈로 테슬라 주가가 오롯이 30% 떨어진 게 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다는 점. 왜냐면 증시도 이때 한 20%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팩트를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0일 날 나온 사고인데 이 FSD 버전 13을 운전하던 조나단 챌린저라는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사이버 트럭을 몰다가 사이버 트럭이 연석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내서 차가 많이 상했죠. 다행히 하지만 운전자는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당시 묘사된 걸 보면은 이 차가 가다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가다가 오른쪽이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연쇄적으로 이 옆에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인데요. 운전자가 미처 개입할 틈이 없이 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트럼프가 결국 자율주행 완화라는 그런 거대한 선물을 트럼프에게 받으면서 이로 인한 테슬라 기업 가치 급등 이런 거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마침 머스크가 최근에 텍사스에서 6월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게 또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6월을 앞두고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서 과연 6월에 테슬라가 이걸 출시할 수 있을까? 이런 시장의 우려가 한꺼번에 악재를 만나서 본물 터지듯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전미 경제학기 때문에 샌프란 출장을 가서 웨이모가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될 거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6월 나오는 로보택시가 9월로 12월로 연기될 수는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정말 기나긴 장구한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볼 때 몇 개월 연기, 3개월 연기, 4개월 연기, 6개월 연기, 심지어 1년 연기마저도 그 기나긴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테슬라 주가한테는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버즈가 분명하게 단기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스크가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테슬라도 있고 X도 있고 XAI도 있고 정부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또 오픈 AI 인수한다고도 나오고 뉴스만 틀면 머스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머스크가 슈퍼맨처럼 정말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이런 데 시장 관심이 집중되지만 주가가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에는 너무 바빠서 테슬라에 머스크가 신경이나 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시장이 몰아가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BYD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얹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점, 사상 최고치 찍었다는 점, 이런 점과 지금 테슬라 주가가 대비되고 있는 것도 조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요. 또 머스크가 지금 공화당 지지자에게는 환호를 받겠지만 민주당 지지자한테는 또 눈에 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테슬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실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시장의 불안이 또한 테슬라 주가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은 이 모든 게 겹쳐서 나오는 시장의 항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 자율주행 측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테슬라가 이미 구축한 그런 인프라는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좀 상황이 달라지고 머스크가 또 뭐 쇼잉을 하고 또 규제 완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트럼프의 규제 완화 이슈가 또 테슬라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가 넓어지면서 언제든 테슬라 주가는 또 갈 수 있겠지만 여튼 지금 단기로는 투심이 좀 악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에 사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 내보내고 가자 지구를 재개발하겠다 이런 내용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많은 버즈를 불러일으켰는데 역시나 이건 그냥 지나가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요르단 왕이 트럼프와 미팅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의 내용을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이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받아줘라. 너네가 좀 수용해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요르단 왕이 이 트럼프가 굉장히 세긴 센가 봐요. 트럼프가 옆에 있을 때에는 자꾸 얘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왜냐면 가자 지구가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고 요르단 여기 있거든요. 떨어져 있거든요. 이 국경을 이렇게 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뭐 통해서 가든지 그리고 또 이집트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쪽이 수용하기가 더 편한 것이죠. 여튼 이렇게 핑계를 잡고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자리가 파하고 나서야 이 비로소 X를 통해서 나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강제 이주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거는 통일된 아랍의 입장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주하는 건 안 되고 가자 지구 재건과 그 지역의 인도적 상황 해결이 좀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르단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난민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요르단 국적으로 살고 있지만 일부는 또 여전히 난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문제로 이미 요르단은 이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르단 입장에서 이 난민을 추가로 받으라는 요구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고요. 결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동 지역 그립감을 또 잡아야 하는 트럼프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자 지구에서 개인적으로 부동산 업을 할 생각은 없다. 나는 그 분야에서 이미 충분한 성공한 커리어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파월이 상원에 출석해서 발언했죠. 중요한 얘기 없었습니다. 지난 FOMC에서 했던 얘기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기로 일관을 했고요. 결국 미국 경제가 매우 좋고 인플레는 2%로 웃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과거 다 나온 말입니다. 노동이 악화되거나 인플레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내릴 것이다. 다 한 얘기고요. 당연히 관세 얘기 물어봤겠죠. 하지만 그건 연준의 일이 아니다. 선을 그으면서 결국 새로운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상원이고 내일은 하원이지만 아마도 내일 하원에서도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고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내용 좀 같이 볼까요? 일단은 지지율이 53% 나와서 높은 편이고요. 이민 문제 관련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몰아내는 거 이거는 무려 59%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국경에 더 많은 미군을 파병하는 거 이거는 무려 64%의 찬성. 하지만 가자 지구를 미국이 관리해야 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13%에 불과합니다. 나쁘다 47%, 판단 유보 40%니까 안 좋은 의견이 더 많은 것이고요. 아마도 이 비율로 봤을 때 상당수의 공화당 지지자들도 대다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인플레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바이든의 인플레를 맹공격하면서 당선에 일조를 했잖아요. 그 인플레라는 변수가. 근데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보니까 트럼프가 물가를 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냐 이 질문에 무려 66%가 충분하지 않다. 결국은 지금 미국인 다수가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역시 지금 물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트럼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또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건 좀 더 찬성이 높은데 나머지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이 관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이 물가를 낮춰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임기 초라서 국민들이 물가가 좀 높아도 예를 들어서 계란값이 너무 높지만 이거는 전 정부에서 닭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참아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역시 인내심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결국 재무장관 베센트 역시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물가를 잡는다고 공언하고 있고 당장 미국 내에서의 에너지 채굴은 내년 말까지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중동 패권을 다시 장악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이 머스크 관련 이 머스크가 정부 운영과 지출에 대해서 얼마나 파워를 가져야 하냐 여기 질문에 역시 당파적으로 갈리죠. 이 공화당은 많이 가져도 된다 30%, 어느 정도 된다 44%에 달하는데 민주당원은 전혀 가지면 안 된다 49%, 과반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테슬라의 판매 부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머스크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이 테슬라 판매에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분명히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이고요. 아마도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청사진, 압도적인 성능 이런 걸로 월가의 정말 만장일치의 호평을 이끌어내는 게 주가 상승의 비결로 현재로는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